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악랄하게 공격했던 적폐 언론들의 행태 정말 가관입니다.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로 인해서 5,503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가져오지 못했냐며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등 천화동인 이후의 그분이라는 등 온갖 음모설을 만들어서 국민들 선동하고 그걸로 씨가 안 먹히니 배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적폐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역시나 조중동이죠. 국임당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제를 주장을 했고, 최근에 민주당이 입법안을 가열차게 준비하면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대표자로 해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들이 그렇게 전부 환수 못했다고 난리를 피웠으니 이 개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개발로 인해 땅 짚고 헤엄치면서 사익을 추구했던 자들은 밥벌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주택 공급 절벽이 온다는 등, 이러다가 아파트 공급에 대한 차질을 부른다는 등 경제면을 통해 또다시 대국민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 왜 그렇게 부동산에 민감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토지 때문인 것이죠.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때는 언제고 보수 언론의 이중성이라는 기사에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민간 개발 비리 설계자인지 국민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입니다. 다수당의 당론으로 대장동 민간개발 강요한 것이 국힘과 보수 언론입니다. 고군분투해서 민관 공동개발로 개발이익 70%, 5,503억 환수한 이재명을 30%마저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몰며 공격하더니 막상 환수장치 만들겠다니 극력 반대를 합니다.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 국힘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그 이중성과 적반하장을 심판하십시오. 그들의 생각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돼지가 아니라면,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길게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일부 유튜브를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적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감사원을 박차고 나간 최재형에 이어 후임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임 원장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최재형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핑계로 고발 사주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하는 최재해 후보자를 보면서 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박주민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2차례나 고발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 사건을 윤석열의 측근 동생으로 불렸던 이두봉이 2번 다 각하 처리를 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번이나 각하 처리했던 똑같은 사건을 고발 사주를 통해 그렇듯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월성원전 관련된 고발이 왜 정상적인 고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자, 아까 저희 김남국 의원이 고발장에 내부 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특정할 수 없는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피고발인의 경우에 특정할 수가 도저히 없을 텐데 특정이 돼 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정정식 의원님께서 그 직제표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저기 피고발인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 국장, 사장 이런 사람들은 특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원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한수원의 직원 누구?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네. 직원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 비실명 처리가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직원을 정확히 특정해서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저기 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부서에 간부 직원들에 그 대한 부서의 부분이어서 직제표를 보면은 예. 직원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예. 과장이나 이런 사람 한 명 있겠죠. 네. 여러 명 있는 직원 중에 그 직제표만 보고 여러 명 있는 중에 예라고 찍을 수 있을까요? 뭐 내용을 알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죠. 근데 그게 돼 있는 고발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자, 아까 또 정점식 의원님이 아니 산자부가 세종에 있으니까 대전으로 고발을 접수하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장관을 고발할 때는 서울중앙지검에 했습니다. 환경부 지금 청사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도 세종시에 세종에 있는 걸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왜 서울중앙지검에 하죠? 아까 당연히 세종이 있는 대전에 해야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이 이미 백운규 장관을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관련해서 고발을 합니다. 2018년 9월에 어디다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에 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꼭 집어서 대전으로 하죠? 기존의 다른 부처를 고발할 때도 서울중앙지검, 백운규 장관을 이전에 고발할 때도 서울중앙지검. 근데 왜 이번에는 대전지검을 꼽냐고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검찰,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한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이 연계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 특이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한변에서 이미 한수원 이사 등을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그해 12월에 각하됩니다. 각하. 수사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자, 2018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해인 2019년 4월에 각하됩니다. 이 두 사건이 각하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판단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두봉 검사장입니다. 자기가 동일한 내용의 고발에 대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건 수사할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전지검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을 꼭 집어서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이전에 자기가 각하했던 사건하고 사실상 내용과 성격과 취지와 방향이 동일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수사해 나섭니다. 동일한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180도 다른 판단을 한다. 두 번이나 각하했던 사건을 전격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사건을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낸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이상하고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자, 후보자님 어떤 감사를 했어요. A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갑자기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정상적으로 판단되십니까? 다른 증거가 있거나 무슨 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다른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20년 고발이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내부적인 정보의 제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적 영향력이 행사됐거나 했다고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오후에 두 가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최재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은 최재해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 또 아까 서두에서 모두 발언에 한 거기에 기점을 두고 질의를 해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